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AI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글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랑 통찰을 뽑아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가 건강 분야, 특히 웨어러블 기기랑 만났을 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 자료는 AI 기술이 어떻게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웨어러블 기기와의 시너지가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글 시작부터 AI 기술의 중요성을 딱 강조하는데요. 해침 표현으로 AI technologies가 great importance를 가진다. 특히 diagnosis에는 diagnostic tasks 영역에서 그렇다고 나오네요. 이게 좀 글 전체 방향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Field of Health, 건강 분야라는 큰 틀 안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시작하죠. 특히 Diagnosis,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을 언급하면서 AI가 이제 단순 보조가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글의 초점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Wearable Technology with AI Systems 이게 등장하면서 이게 또 considerable benefits를 제공한다고요. 그 이점으로는 early disease identification, 질병 조기 발견하고 regular health monitoring, 정기적 건강 모니터링을 꼽네요. 아,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상 글의 중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포괄적인 great importance가 이제 웨어러블 기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considerable benefits,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로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질병의 조기 발견하고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은 AI랑 웨어러블이 합쳐졌을 때 가장 기대되는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이점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sensors detect signs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네, 맞아요. 뭐 heart rate, 심박수나 body temperature, 체온, 아니면 workout habits, 운동 습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런 원리인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앞에서 말한 이점들의 근거를 딱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여러 signs, 징후들을 포착하고 이게 데이터 형태로 수집돼서 실시간 관리된다. 이런 흐름이죠. 아하,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라는 개념이 뒤에 이어지는 논의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 드러나네요. The data collected and processed with wearable technologies. 이게 핵심 주어로 딱 나오면서 이 데이터가 단순히 개인의 health status 개선 가능성, 즉 potential to improve health status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죠. public health 공중 부분에도 significant benefits,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논의 범위가 확 넓어지네요.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죠. 개인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 수집된 데이터가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 즉 퍼블릭 헬스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considerable benefits가 여기서 significant benefits로 다시 표현되면서 그 가치가 개인과 사회 양쪽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요. 네네. 결국 센서로 모은 데이터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 공중보건상의 이점을 더 구체화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앞문장 내용을 받는 대명사 this를 써서 이런 이점들이 특히 developing preventive health policies, 그러니까 예방적 보건정책 개발에 especially valuable, 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디스가 앞선 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서 공중보건이라는 좀 넓은 개념을 예방정책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딱 연결시키면서 글의 논지를 아주 명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글 전체 논리 구조를 보면 AI 기술 중요성 제시, 웨어러블 기술과 결합 및 구체적 이점, 조기 발견, 모니터링, 작동 원리, 센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영향력 확장, 개인 및 공중보건, 구체적 공중보건 활용, 예방정책,
이런 순서로 아주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와, 정말 흐름이 명확하네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AI 기반 웨어러블 기술은 실시간 건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인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다. AI-powered wearable technology hold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individual health improvement and public health policy development through real-time healt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글의 핵심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요. AI와 웨어러블 기술의 결합은 질병 조기 발견과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e integration of AI and wearable technolo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naging the health of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by enabling early disease detection and real-time health monitoring.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AI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술의 중요성 및 활용,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AI healthcare and wearable technology.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아, 그럼 이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I 웨어러블, 건강관리의 미래를 엿보다. AI wearables,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healthcare. 이런 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딱 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 덕분에 AI와 웨어러블 기술이 열어갈 건강관리의 미래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걸까요? 뭐랄까, 이렇게 강력한 기술로 엄청난 양의 개인 건강 데이터가 수집될 텐데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또 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귀한 자료와 또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할 거리까지 던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순진한 낙관주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금융시장의 거품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을 보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드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글 시작부터 바로 보죠. 첫 문장에 핵심 어구가 나오는데요. positive moods,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분 상태죠. 이게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naive optimism, 다시 말해서 순진한 낙관주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 전체를 꿰뚫는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뭐랄까 현실 감각이 좀 무뎌진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마냥 다 잘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실의 위험 신호는 잘 못 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하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는데 핵심 어구가 financial bubble, 금융 거품이죠. 네. 그리고 또 이 rational exuberance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 비이성적 과열. 이거 옐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써서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용어예요. 이 글에서는 앞서 말한 그 순진한 낙관주의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보여주려고 이 사례를 딱 가져온 거죠.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접속 부사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겠나요? 네, 바로 닷컴 버블 차례입니다. 여기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skyrocketed. 치솟았다. 네, 주가가 막 하늘 덮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의 underlying financials, 그러니까 기초 재무 상태와는 별 상관없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 정말 거품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overinflated stock prices,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가 형성됐던 거고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금융거품, 비이성적 과열의 실제 모습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줘서 주장에 힘을 실어주죠.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걸 다 엮어서 결론을 내리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naive optimism과 irrational exuberance가 등장해요. 핵심 아이디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주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positive emotions, 이 긍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네. 이게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하는 false assumption, 즉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바로 이 순진한 낙관주의 혹은 비이성적 과열 상태 때문에 투자자들이 뭘 놓치게 되냐면 imminent burst, 임박한 붕괴. 네, 거품이 곧 터질 거라는 그 위험 신호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산의 depletion, 즉 고갈,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믿음을 만들고 이게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네요. 중간중간에 나이브 옵티미즘하고 irrational exuberance가 계속 그 위험성을 상기시켜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첫 문장의 긍정적 기분이 마지막 문장의 긍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게 잘못된 가정으로 연결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순진한 낙관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기분, 순진한 낙관주의, 이성적 과열, 잘못된 판단, 부정적 결과 이런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논리 구조가 딱 잡히네요. 그럼 한번 도식화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째, 주제 제시. 긍정적 기분은 순진한 낙관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예시 도입. 금융거품과 비이성적 과열 개념 소개. 그린스펀 언급하면서 셋째, 구체적 사례. 닷컴 버블. 이때 주가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폭등했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넷째, 분석 및 결과. 긍정적 감정이 결국 잘못된 가정. 순진한 낙관주의, 비이성적 과열로 이어지고 그래서 임박한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어서 결국 재정적 손실을 낳았다. 네, 이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한 문장 요약입니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인한 순진한 낙관주의와 비이성적 과열은 닷컴 버블 같은 금융거품 시기에 투자자들이 임박한 위험을 간과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만들 수 있다. 영어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Naive optimism and irrational exuberance fueled by positive moods can lead investors during financial bubbles, like the dot-com bubble, to overlook imminent risks and make poor decisions resulting in financial loss. 네. 다음은 글의 요지입니다. 긍정적 감정 상태는 때로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 순진한 낙관주의나 비이성적 과열 같은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Positive emotional states can sometimes cloud objective judgment about reality, leading to dangerous conditions like naive optimism or irrational exuberance, which can cause significant losses, particularly in financial markets. 핵심이 잘 담겨 있네요.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긍정적 기분이 유발하는 순진한 낙관주의의 위험성. 영어로는 The danger of naive optimism induced by positive moods. 네. 마지막으로 이 글에 어울릴 만한 제목을 제안해 본다면 낙관주의의 함정, 닷컴 버블의 교훈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로는 suggested title, The Optimism Trap, Lessons from the Dot-com Bubble. 제목 좋네요. 낙관주의의 함정. 오늘 분석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감정 자체는 물론 좋은 거지만 이게 때로는 우리의 판단, 특히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히려 맹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께도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금융시장 말고요. 우리 일상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는 이런 순진한 낙관주의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받은 음악의 뇌와 문화 발췌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이 인간에게 얼마나 근본적이고 또 문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는 음악의 힘.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역시 중심 소재는
음악의 아주 근본적인 역할, 그리고 이게 인간과 문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첫 문장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가 보죠. The human brain seems to be programmed for song. 여기서 핵심은 역시 programmed for song 이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뇌가 마치 노예,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것 같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뭐랄까 내재된 능력일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이걸 더 강하게 뒷받침해요. 아, so fundamental is the human capacity for music that it may have even evolved even before speech. 이 문장이요. 네, 핵심은 fundamental, 그리고 evolved even before speech 이 부분입니다. 음악 능력이 워낙 근본적이라서 어쩌면 언어보다 더 먼저 진화했을 수 있다. 이걸 so that 강조 구문까지 써가면서 설명하는 거죠. 와, 언어보다 먼저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 첫 문장에 programmed for song 하고 딱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의미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음악이 얼마나 원초적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근거 같은 것도 나오나요? 아, 여기 생리학자들 연구가 있군요. 네네. Physiologists have shown that a mother's lullaby does double duty.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lullaby does double duty 이거고요. 자장가가 이중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이죠? 단순히 아기를 재우는 것 이상이라는 건데요. 아이의 흥분 수준, 그러니까 arousal levels를 낮추는 동시에 오히려 increasing ability to focus attention, 집중하는 능력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뭔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이중 효과군요. 신기하네요. 네, 음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아주 구체적인 생리적 효과의 예시죠. 음악 치료사들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Music therapists have found that listening to music induces the release of pleasure-producing endorphins. 여기서는 pleasure-producing endorphins,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기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가 유도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lower blood pressure, 혈압도 낮아지고 심지어 ease physical pain, 신체적 통증까지 완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와, 엔돌핀, 혈압, 통증 완화까지. 앞서 말한 자장가 효과랑 같이 보니까 음악이 진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생리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할이 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과학자들 관점은 좀 더 거시적이네요. 네, 맞아요. Social scientists believe that music, by bringing people together, 음악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 bringing people together를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초기 사회의 협력이나 결속, 심지어 번식 성공의 모델까지 됐을 수 있다. Early model for social cooperation, cohesion, and even reproductive success.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큰데요. 그렇죠. 음악이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협력, 결속, 번식 성공의 초기 모델. 생리적 효과에서 이제 사회적, 문화적 기능으로 논의가 확장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 문장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If this is correct, then music would seem to be a fundamental building block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여기서 핵심은 fundamental building block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이 구절이죠. If, then 구조를 사용해서 만약 앞서 말한 가설들, 특히 사회과학자들 이야기가 맞다면 음악은 문화 발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문화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죠. 와, 들어보니까 이 글 전체가 뮤직이라는 핵심 단어를 딱 붙잡고 programmed for song, fundamental, double duty, pleasure producing, social cooperation, 마지막으로 fundamental building block까지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음악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네요. 생리적인 것부터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요. 네, 맞아요. 논리 전개가 아주 탄탄하죠. 전체 구조를 보면 첫째, 음악 능력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뇌 프로그래밍, 언어 이전 진화 가능성. 네. 둘째, 구체적인 생리적 효과를 근거로 들죠. 자장가, 엔도르핀 분비. 아하. 셋째,
그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역할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협력 모델. 네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문화 발달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야, 정말 체계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음악이 정말 단순한 취미나 예술 그 이상으로 우리 인간 존재와 문화 형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게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진화했을 수도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으로 생리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 통증 완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적 협력과 문화 발달의 기초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usic, a fundamental human capacity, possibly predating speech, contributes to physiological calm, focus, and pain relief, and may have formed a basis for social cooper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좋습니다. 그럼 글 전체의 요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지는 더 간결하게 음악은 인간의 생리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의 필수적인 근본 요소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usic is a fundamental element essential for human physiological,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그렇다면 주제는 자연스럽게 음악의 근본적 역할과 인간 및 문화 발달에 대한 기여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The fundamental role of music and its contribution to human and cultural development 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음악, 인간과 문화의 근본 정도가 어떨까요? 영어로는 Music, the foundation of humanity and culture. 네, 아주 적절한 제목 같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음악이 우리 삶과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어떤 점에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음악이 또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적 쾌감의 진화론적 기원이라는 좀 흥미로운 글의 발췌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수학 문제 풀거나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생전이랑 관련이 깊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맞습니다. 이 글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그 논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글의 시작은 그거죠. mathematical pleasure, 그러니까 수학적 쾌감, 이게 어떤 evolutionary advantage, 진화론적인 이점을 가졌는가? 그렇죠. 왜 인간이 하필 수학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을까? 뭐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딱 핵심 가설이 나오네요. A general evolutionary advantage for taking pleasure in math would be in seeing patterns in what would otherwise be an overwhelming amount of information. 여기서 키워드는 패턴 인식, seeing patterns 이거랑 방대한 정보, overwhelming amount of information 이 두 가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떤 질서, 규칙성을 탁 찾아내는 능력, 그 자체가 생존에 유리했고 그래서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문장이 글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중심 주장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The ability to reduce information to succinct quantitative relationships is a skill that would have enabled early humans to quickly gather important information. 자, 여기서 정보를 축약한다, reduce information, 그리고 간결한 양적 관계, succinct quantitative relationships, 이게 나오죠? 간결함, succinct. 네, 이 복잡한 정보를 이런 간결한 관계로 딱 줄이는 능력이 생존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 수집, 즉 gather important information,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패턴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간결함이란 개념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정보 축약이 중요 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 단계는 이걸 더 확장시키는 거죠. The discovery of underlying structural relationships would have helped them master their surroundings.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저의 구조적 관계, underlying structural relationships를 발견하는 거예요. 숨겨진 구조요? 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주변 환경을 정복하는 것, master their surroundings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 처리 방식에서 효율성이 또 강조됩니다. The simpler the final formulation, the easier and more useful it would have been.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공식화가 더 간단할수록 simpler the formulation, 이게 더 쉽고 더 유용했다. easier and more useful 되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그 간결함, succinctness랑 같은 맥락이죠.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단순화시키는 게 그만큼 강력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능력하고 쾌감이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문장이 나올 차례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Those ancestors who found pleasure in playing with mathematical relationships, who enjoyed seeing underlying patterns, who could capture relationships succinctly, improved their chances of survival. 여기서 보면 쾌감을 느꼈다, found pleasure,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놀았다, playing with mathematical relationships, 기저 패턴을 보았다, seeing underlying patterns, 관계를 간결하게 포착했다, capture relationships succinctly,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조금씩 바뀌면서 나오죠. 아, 핵심 아이디어를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강조하면서 결국 이런 지적인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조상들이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Improve their chances of survival. 이게 이 글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중심 주장인 거죠. 결국 즐거움이 생존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논의를 딱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We find pleasure in these desiccated mathematical objects because our ancestors that experienced such pleasures were the ones who survived and gave birth to us. Desiccated mathematical objects. 건조한 수학적 대상. 좀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공식이나 숫자 같은 어쩌면 좀 메말라 보이는 그런 대상들.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쾌감, pleasure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과거에 그런 쾌감을 경험했던 experience such pleasures. 우리 조상들, 그 ancestors들이 바로 생존했던 survived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즐거움 자체가 생존의 결과물이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쭉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수학적 쾌감의 진화적 이점, 즉 패턴 인식을 주장하고 네. 그 다음에는 정보 추격이랑 관계화 능력이 중요 정보 수집에 기여했다. 이렇게 구체화하죠. 네, 구체화하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환경 지배로 확장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확장, 그 다음엔 간결함이 얼마나 유용한지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강조. 그리고 나서 이런 능력과 쾌감을 느꼈던 조상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핵심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핵심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쾌감을 느끼는 건 바로 그 생존했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논리 전개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 글은 우리가 수학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방대한 정보 속 패턴 인식과 간결한 표현 능력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였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진화적 특성임을 주장한다.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is text argues that our pleasure in mathematics is an evolutionary trait inherited from ancestors whose ability to recognize patterns in vast information and express them succinctly enhanced their survival chances. 좋습니다. 그럼 글의 요지랑 주제, 제목도 한번 정리해 보죠. 요지는 뭘까요? 요지는 이거죠. 수학적 쾌감은 복잡한 환경에서 패턴 발견 및 정보 간결화 능력과 연결되며 이는 초기 인류 생존에 유리했기에 진화적으로 선택된 특성이다. 영어로는요? Main point. Mathematical pleasure is linked to the ability to find patterns and simplify information in complex environments, an evolutionarily selected trait because it conferred a survival advantage to early humans. 주제는 그럼 수학적 쾌감의 진화론적 기원과 생존 이점. 네. Theme. The evolutionary origin and survival advantage of mathematical pleasure. 제목은 좀 더 함축적으로 수학적 쾌감, 생존을 위한 진화적 설계 정도가 어떨까요? 오, 좋네요. Title. Mathematical pleasure. An evolutionary design for survival.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사실은 우리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생존이랑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참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느끼는 여러 감정들, 특히 뭐랄까 이런 지적인 활동에서 오는 만족감 같은 것들이 단순히 그냥 개인 취향이다. 이걸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역사, 그 진화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죠.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수학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만들거나 뭐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도 비슷한 진화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즐거움들이 사실은 과거 조상들의 생존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